안녕하세요. 희망지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재산 기준, 특히 금융재산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2024년 수급 기준에 따라 내 통장에 얼마까지 들어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으로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천원, 부부가구는 53만 4,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반영되는 금융재산에는 은행에 넣어둔 예금과 적금은 물론이고 현금이나 수표, 어음, 주식, 보험증권까지 포함되는데요. 우선 어떤 금융재산을 어디까지 조회해서 반영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축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납입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정기적금 같은 상품 말고 월급 통장으로 쓰시거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흔히 쓰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을 말합니다. 이 수시 입출 예금은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목돈을 모으기 위해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붙는 정기적금, 그렇게 모은 목돈을 은행에 예치시켜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 등은 저축성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이 반영됩니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은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는 액면가가 반영되며 연금저축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반영되고, 마지막으로 보험의 경우 증권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에 2천만 원을 뺀 금액이 최종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는데요. 일상생활도 하셔야 하고 노후자금도 쓰셔야 하니 금융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 금융재산과 부채까지 뺀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하면 기초연금 수급 결정 시 금융재산은 0원으로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에서 공제금액 2천만 원을 빼고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준 금액 1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금융재산의 합이 5천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으로 10만 원 반영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구해보면 금융재산 1억 원은 26만 원, 2억 원은 60만 원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13만 원으로 금융재산 약 6억 6천만 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40만 8천 원이므로 10억 4천만 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금융재산이 수시 입출금 가능한 통장에 있을 때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보통 금융재산을 입출금 통장에 모두 넣어두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에 목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거나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 및 연금 상품에도 가입하고 계시고 정기예금이나 주식으로 발생되는 이자나 배당금 또한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6억 6천만 원, 10억 4천만 원보다는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4% 정기예금에 1년간 예치하셨다면 세전 이자는 200만 원으로 일반 과세로 계산했을 때 세후 169만 2천 원을 이자로 받게 됩니다. 169만 2천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14만 1천 원이 되고, 이자 소득은 매월 4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14만 1천 원에서 4만 원을 빼면 10만 1천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10만 1,000원의 이자 소득도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데요. 아무래도 원금이 많거나 이율이 높다면 소득 인정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는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도 반영하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소득이 있다면 소득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하기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의 종류와 범위를 알아두시면 대략적인 내 금융재산을 예상해 기초연금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다시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신청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